교토의 유서 깊은 세이와 기념병원의 초여름은 생기가 넘쳤지만 다나카 아이나 간호사에게 병원 공기는 늘 조금 무거웠다. 일본인 아버지와 비아시아계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균적인 일본인보다 약간 어두운 피부톤과 살짝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카락,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눈매를 지녔다. 단정한 간호사복은 그녀의 개성을 억누르지 못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성실함과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환자들에게는 신뢰를 얻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곤 했다. 특히 병원의 실세이자 존경받는 외과 과장 야마모토 켄지로는 아이나를 볼 때마다 온화한 미소 뒤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나는 그의 시선에서 자신을 향한 미묘한 불신과 탐탁지 않음을 읽어냈다. 그것은 노골적인 적이는 아니었지만 마치 잘 닦인 유리창에 묻은 작은 얼룩을 보는 듯한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다. 어느 날 병원의 주요 후원자이자 야마모토 과장의 오랜 친구인 스즈키 의원이 VIP로 입원했다. 간단한 시술이었지만 야마모토 과장이 직접 집도했다. 시술은 순조롭게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스즈키 의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병동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아이나는 호출을 받고 달려가 다른 의료진과 함께 응급처치에 참여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나는 야마모토 과장이 평소와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언뜻 보았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다급히 숨기는 듯한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처치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스즈키 의원의 상태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야마모토 과장은 스즈키 의원의 나이와 기저질환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상황을 일축했지만 아이나의 마음속에는 의문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본 것, 느꼈던 위화감을 조용히 개인 간호 기록 한 구석에 상세히 적어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어쩌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른다. 스즈키 의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유력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위독 소식은 언론의 관심까지 불러일으켰다. 병원의 명예와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병원장은 결국 내부 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지시했다. 병원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궁지에 몰린 것은 야마모토 과장이었다. 그의 완벽해 보였던 경력에 오점이 생길 위기였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야마모토 과장은 아이나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그의 연구실은 고풍스러운 서적과 값비싼 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일본식 정원이 내다보였다. 모든 것이 그의 지위와 취향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서늘했다. 다나카 간호사, 요즘 병원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이나는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을 느꼈다. 아닙니다, 과장님. 아이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스즈키 의원님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야. 야마모토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의 그 이국적인 배경이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쉽게 편견을 가지기 마련이니까. 그의 말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아이나의 다름을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었다. 이번 일은 병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자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러니 되도록 조용히 병원의 공식적인 발표를 믿고 따라주는 것이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걸세. 그것은 회유인 동시에 명백한 협박이었다. 아이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야마모토 과장은 그녀를 자신의 과오를 덮을 방패막이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병원 내 분위기는 급격히 아이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아이나 간호사가 외국 약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약 실수를 저질렀다더라. 경험도 없는 하프 간호사에게 중요한 환자를 맡긴 것이 문제였다. 역시 외국 피가 섞여서 그런지 꼼꼼하지 못하다 등등. 소문은 아이나의 다름을 결함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갔다.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한때 아이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젊은 의사 쿠도 마사루조차 야마모토 과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와의 대화를 꺼렸다.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의 업무 교대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아이나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차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린 시절 가짜 일본인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운동장 구석에서 홀로 울었던 기억. 중학교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무례한 질문을 수없이 들었던 기억.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었다. 그리고 지금 성인이 되어 전문 의료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와 배경 때문에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간호사로서의 양심과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 뒤척였다. 이대로 침묵하고 야마모토 과장의 거짓말에 동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준비를 하던 아이나는 복도에서 수간호사 사토 에미코와 마주쳤다. 사토 수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 중 한 명으로 평소 말수가 적고 냉정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다나카 씨, 사토가 아이나를 불렀다. 아이나는 긴장하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 사토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네, 조금. 아이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사토는 잠시 아이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다나카 씨,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는 법이지. 그리고 가장 조용한 물줄기가 가장 깊은 길을 내기도 하고. 그녀는 아이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 눈에 보이는 진실을 믿어요. 때로는 시스템 안에서도 길은 있는 법이니까. 사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아이나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시스템 안에서도 길은 있다. 그 말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아이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아이나는 사토의 말에서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침묵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양심과 환자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부터 아이나는 홀로 고군분투를 시작했다. 사토 수간호사가 넌지시 알려준 병원 내부 자료 열람 시스템을 통해 그녀는 야마모토 과장이 스즈키 의원에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야마모토 과장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약물이 스즈키 의원이 평소 앓고 있던 희귀 기저질환과는 상극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 약물은 특정 조건에서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아이나는 자신의 개인 간호 기록에 적어두었던 야마모토 과장의 다급했던 모습과 그가 숨기려 했던 약병의 색깔을 떠올렸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야마모토 과장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과연 병원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며칠 후 병원 공식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병원장과 주요 간부들, 그리고 야마모토 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나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야마모토 과장은 자신의 오랜 경력과 병원 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아이나에게 돌리려 했다. 그는 아이나의 업무 기록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를 찾아내 확대 해석하며 그녀의 부주의함과 미숙함을 강조했다. 심지어 그녀의 혼혈 배경을 은근히 언급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교묘하게 깎아내렸다. 위원회의 분위기는 아이나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몇몇 위원들은 야마모토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아이나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사토 수간호사의 격려와 자신의 신념을 떠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야마모토 과장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제가 목격한 사실과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나는 자신이 목격했던 야마모토 과장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과 스즈키 의원의 기저질환 사이의 치명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침착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록한 간호 기록과 야마모토 과장의 진술 사이의 모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야마모토 과장은 아이나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나를 향해 소리쳤다.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건가? 일개 간호사가 감히 이 병원의 과장을, 너는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그의 고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아이나는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토 수간호사가 증인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사토는 위원들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다나카 아이나 간호사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간호사입니다. 그녀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토는 아이나의 평소 업무 태도와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언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다. 사건 당일 저는 약품 관리실에서 야마모토 과장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특정 약품을 매우 다급하게 찾으시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폐기 약물 처리 과정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토의 증언은 직접적으로 야마모토 과장의 과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아이나의 주장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야마모토 과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모호했다. 병원 측은 야마모토 과장의 명백한 의료 과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병원의 명예 실추를 우려한 정치적인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결국 스즈키 의원의 상태 악화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과 일부 처치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애매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나카 아이나는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결백은 증명되었다. 야마모토 과장은 병원장으로부터 자숙을 권고받았고 한동안 주요 수술에서 배제되었다. 병원 내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는 유지되었다. 그는 복도에서 아이나와 마주칠 때마다 싸늘한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못했다. 병원 내에서 아이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일부는 여전히 그녀를 문제를 일으킨 인물로 여기는 듯했지만 많은 동료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실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영웅처럼 여기는 분위기마저 생겨났다. 쿠도 의사는 어느 날 아이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했네, 다나카 씨. 내가 너무 비겁했어. 아이나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씁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인간관계의 허무함과 현실의 벽을 실감한 탓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아이나는 여전히 세이와 기념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세상의 편견과 보이지 않는 차별은 여전히 그녀의 삶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쉽게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자신 안의 작은 목소리를 믿고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퇴근길에 아이나는 교토의 가모가와 강변을 걷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강물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강 건너편에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심하게 질책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질책당하는 간호사는 아이나처럼 어딘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하프처럼 보였다. 그녀는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아이나는 잠시